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주식이나 집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각산율입니다. 네. 네. 주말이 또 길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 잠을 못 자서 그런가 오늘 좀 몽롱했어요. 네. 요즘 아기가 너무 울어가지고 네. 네. 고생 좀 하고 있는데 네네, 그래도 잘 그렇죠. 이겨내고 있습니다. 네, 쉽지 않죠. 네. 네. 앞으로 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시장도 그렇게 쉽진 않았습니다. 낮에 잘 때 깨우세요. 낮에요? 낮에 계속 깨워. 낮에도 잘 안 자요. 밤에도 잘 안 자고 계속 잠이 없나 봐요. 못 자. 하면 밤에 피곤해가지고 그다음 엄청나게 뺑뺑이를 돌려. 운동을 엄청 시키는 거야 낮에. 그래서 저녁에 피곤해서 골아 떨어지게. 이런 전략 어떨까? 네. 좀만 더 크면은 그렇게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뭐 코스피는 0.1%밖에 안 올랐고 코스닥은 1.4%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져. 코스닥이 오늘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네. 전일 미국 시장이 금요일 날 나쁘지 않았잖아요. 뭐 1%대 이렇게 나스닥이 상승을 했고 오늘 뭐 대만, 일본 다 좀 소폭 상승을 했는데 우리만 이렇게 약했었네요. 네네. 특별히 이제 코스닥의 이제 주요한 대형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다음에 이제 한국 거래소의 반도체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부진하면서 관련 기업들이 이제 그 밸류체인이 코스닥에 있다 보니까 코스닥 하락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네, 오늘 특히 바이오 쪽에서 하락이 굉장히 크게 나왔죠. 네. 그리고 반도체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뭐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는데 오늘 우리 시장은 좀 그냥 떨떠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좀 최근에 좀 반등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시장이. 네네. 그래가지고 많이 올라오니까 또 줄이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길 만한 타이밍인 것 같기도 해요. 또 네네. 이게 지금 최근에 반등한 게 트럼프의 그 관세 관련된 언급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오른 거잖아요. 물론 떨어질 때도 그랬지만 그럼 또 이제 반작용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네. 오늘은 오락문화 섹터가 제일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LG 헬로비전이 20% 상승했고 하이브가 7% 올랐습니다. 요거 LG 헬로비전은 이제 알뜰폰 네. 사업자인데 오늘 SKT. SKT의 해킹 사태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오늘 통신 관련 쪽에서 급등락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엔터 오늘 좋았네요. 하이브 7% 그리고 뭐 다른 뭐 JYP도 한 3% 올랐고요. 나머지 SMYG도 한 1%대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건설주가 두 번째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뭐 주택 관련 뭐 태영건설 특히 8%나 올랐고요. 현대건설, GS건설, DLENC, 현대산업개발도 4%씩 상승을 했습니다. 네. 네. 네, 주택주들이 실적 발표되는 건 막 컨센을 하회하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의 이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오늘 작용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 1분기는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 분기에 아주 엄청난 적자 발표를 했었죠. 현대건설 등에서. 네. 그렇죠. 올해는 뭐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음. 네. 그리고 오늘 제일 많이 하락한 섹터는 통신 섹터입니다. SKT가 6.7%나 하락을 했어요. 지난주에도 사실 이 해킹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네. SKT 주가를 지난주에 몇 번씩 체크를 해봤거든요. 근데 영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별로 신경 안 쓰나 싶었는데 주말 사이에 굉장히 좀 그 공포스러운 이슈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SKT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유심칩을 전부 갈아줘야 된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네. 그 관련해서 또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생각보다 먼저 좀 오래됐어요. 이게 해킹 발생했다. 그래서 유심과 관련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해서 발표를 한 거는 이미 한참 됐고, 이 이후에 이 관련된 사건 사고들이 하나씩 나오면서 좀 공포심을 더 자극을 한 것 같습니다. 22일에는 한 이용자가 알뜰폰으로 갑자기 무단으로 개통이 돼서 모르는 사람한테 5천만 원이 이체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옛날부터 근데 항상 있었거든요. 이게 신분증을 모르고 이제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그 신분증 하나만 가지고 이 사람 명의의 알뜰폰을 몰래 개통을 해서 네. 사실 명의의 핸드폰이 개통되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모든 이제 보안 인증 같은 걸 다 핸드폰으로 받기 때문에 새롭게 은행 계좌 개설도 할 수 있고 이미 기존에 있던 은행 들어가가지고 다른 데로 뭐 이체할 수도 있고 난리가 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분증 분실 주의를 해야 되고 또 이걸 막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가입해 있는 통신사가 만약에 SK텔레콤이라면 그 SK텔레콤 이외의 다른 모든 그 통신사에서 신규 개통을 제한하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이번에 지금 먹통 사태를 겪고 있는 Msafer라는 곳인데 뭐 패스 앱에서도 그걸 들어갈 수 있고 카카오뱅크 앱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데 Msafer 그 홈페이지에서
하는 게 제일 낫더라고요. 네네. 대기가 막 10,000명이 넘고 막 음. 몇천 명이고 막 이래서 오래 걸리는데 사람들 많이 안 들어갈 음. 밤 시간대 네. 그럴 때 가면 뭐 새벽 시간대는 사람 더 없겠죠. 그럴 때 신청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꼭 신청을 하시고 부모님도 이렇게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부모님도 해드렸고 네. 저도 했고 그냥 싹 다 막아버렸습니다. 다른 데서 개통 못하게. 근데 이제 SKT가 이렇게 큰 사건이 벌어진 게 저는 기억이 없어요. 과거에는. 통신사들 근데 개인정보 유출 이런 거 많이 있어가지고 과징금도 몇 번 냈는데 생각보다 과징금이 안 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좀 재발하는 그런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에 굉장히 좀 큰 사건이 터졌는데 요즘에는 정말 주의를 해야 돼요. 제가 요즘에 한 번씩 요즘에 그 해외여행 가는 걸 좀 꺼려 하거든요. 특히 막 동남아시아나 이런 무서운 동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데 가면 제가 입장 바꿔보면 제가 만약에 범죄자다 네. 뭐 납치를 하거나 뭐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 뭐 한국 사람 대상으로 제일 먼저 제가 뭘 할 거냐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제일 먼저 토스 앱을 들어가게 할 것 같아요. 거기 다 나오잖아요. 토스 앱 털리면 이제 그냥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엔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모든 자산이 그냥 닦아지니까 네. 핸드폰 하나 잃어버리는 게 굉장히 큰 것 같고 몰래 뚫리면 그건 정말 난리가 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SKT는 우려가 많아서 오늘 주가가 좀 하락을 했고 또 이 기회를 틈타서 LG하고 이제 KT의 일부 대리점들은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간판에다가 SK 해킹 됐다, 우리로 와라 이런 거 문구를 써붙이기도 하고 예. 추가 불법 보조금을 막 뿌리기도 하고 SKT도 방어를 해야겠죠. 불법 보조금을 막 뿌리면서 S25 갤럭시 최신 폰이잖아요. 네. 이거 막 공짜 폰으로 들어가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재고는 그 유심 하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바꾸려고 한 번에 몰리니까 유심 재고가 부족해서 유심 만드는 제조사들이 또 있대요. 그러겠죠. 엑스큐어, 뭐 네. 유비벨럭스 이런 데는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보안주들, 한싹, 모니터랩 이런 데 보안주들도 거의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네네. 네, 오늘 LGU 플러스는 오히려 4% 올랐습니다. 실제로 26일 하루 데이터인데 SKT에서 1,600명 정도가 이탈해서 KT로 한 1,200명 가고 LG로 한 400명대 가고 이렇게 네. 이동도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탈은 많지는 않네. 고객이 한 지금 2,500만 좀 될 텐데. 그렇죠. 2천만 원 될 텐데. 네. 이게 지금 하루잖아요. 26일 하루. 아니 뭐 그 이후에 더 이제 언론에 많이 퍼지고 네네. 이제 했다 보니까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최대한 많이 방어를 해야겠죠. 이거 다시 돌이켜 오는데도 마케팅비 엄청 써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타격은 타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한미반도체와 결별을 검토한다. 이런 이건 뭐 매일같이 뉴스가 단독 바뀌네. 보도가 떴습니다. 매일 뉴스가 이랬쿵 저렇게 여기 예. 트럼프 같은데. 예,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진짜 무서워요. 투자하기 무서운 회사인 것 같아요. 이 대주주의 움직임을 보면 주주와는 정말 열심히 하고 회사에 네. 대한 강한 확신이 있고 그래서 뚝심 있고 좋은데 네. 노이즈들이 너무 많아요. 네. 하이닉스가 이제 하나세미텍을 TC 번더 장비 추가 수주를 줬죠. 그러면서 이제 한미반도체가 격분을 해서 장비 가격 올리고 CS 직원 철수하고 했는데 하이닉스 내부에서는 이런 한미반도체의 반응에 대해서 중대한 도발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미반도체의 TC 번더 장비뿐만 아니라 한 10개 넘는 한미반도체의 다른 종류의 장비들을 쓰고 있거든요. 이거 싹 다 다변화를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마이크론이 유일한 믿을 구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제 하이닉스도 한미반도체의 장비가 절실했다면 이렇게 강하게 못 나갔을 텐데 만약에 정말로 하나세미텍의 장비 기술력이 한미반도체 넘지 못하더라도 그 버금갈 정도로 많이 올라왔는가 하는 생각도 들게 만들고요.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마이크론도 나중에 하나세미텍 장비를 또 추가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미반도체는 지금의 높은 멀티플을 받을 자격이 점점 이렇게 사라지는 게 아닌가 전 생각도 들어요.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하이닉스, 니들이 여기까지 온 건 우리가 도와줘서 된 거잖아. 왜냐하면 장비라든가 소재는 완제품을 만드는 소위 말하는 세트 메이커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 최종단의 회사와 커뮤니케이션 안 하고는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종단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최종단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해야 되는 건데요.
마지막에 디테일적인 완성도는 사실 그 회사의 저력이 필요한 거죠. 그 해당 장비나 재료를 만드는 회사에 저력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가 지금 생각할 때는 자기의 지분이 많다라고 생각했다면 이 행위가 적절할 수 있습니다. 가격도 깎아야 되고 벤더 수도 다양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낮은 단가로 납품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 그리고 원벤더의 위험성이 떨어져 나가게 하는 거 필요하죠. 근데 우리나라 최종단의 세트 메이커가 ASML이나 KLA나 어플라이 머티리얼스나 이런 회사들한테 이렇게 할까요? 거기 조금 의문이거든요. 물론 그 회사들이 만드는 것들 배시 이런 데서 만드는 걸 한국 업체가 만들도록 도와주죠. 예,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얘기했던 그런 게 앞으로도 계속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자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뭐 이런 회사들이 KLA 뭐 이런 회사들이 여기까지 온 데에 있어서는 각자 자기가 만들었던 그 어떤 노하우가 계속해서 쌓여가면서 올라온 게 있잖아요. 뭐 저 ASML까지 가지 않더라도 만약에 한미 쪽에 그게 더 가깝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결론은 그리고 또 하나 한미가 삼성하고 어떻게 될 건가? 이것도 하나 더 남았죠. 이게 한미 반도체는 네.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이거는 딱 한미 반도체만 보고 투자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무슨 핵심 저거예요. 한미의 기술 수준이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업체들하고 그 넘나드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면 하이닉스가 한국 업체, 한국 벤더들한테 평소에 대하는 거하고 마음을 바꿨어야 되는 거고, 아니면 그런 세계적인 그 장비 업체 수준까지 못 올라왔는데 호기를 부리는 거라면 한미 반도체가 저렇게 호기를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즈니스가 뭐 호기를 부리고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살 길을 마련을 해놓고 그렇죠. 이렇게 뭐 호기를 부리는 거지. 하이닉스 입장에서 그냥 화난다고 해서 장비 이렇게 싹 다 다변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는 없잖아요. 단순히 화난다고 해서. 그러니까 믿을 구석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믿을 구석이 정말 하나세미텍 장비가 좋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아니 자기네가 도와주면 된다고 생각하겠지. 자기네가 도와주면 된다고 생각할 거야. 근데 이제 잘 모르겠어. 그 부분은 시간 가면서 확정을 해야지. 근데 만약에 아니 난 그 생각은 그 세트 메이커 입장에서는 되게 괘씸할 것 같긴 해요. 한국의 문화로 보건데.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혹시나 한미가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업체들만큼 어느새 성장해서 그런 제품을 만드는데 성공했었다면 어쩔 것이냐 라는 거죠. 양쪽이 다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근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한 가지 변수는 하나세미텍에 지금 특허 소송을 걸어놨잖아요. 한미반도체가. 이거 만약에 한미반도체가 승소를 하게 되면 하나세미텍이 납품한 장비로 이제 사용을 못 쓰니까 하이닉스는 못 쓰죠. 네. 그럴 때는 완전히 또 판이 뒤집히는 거라서. 그렇죠. 하이닉스는 이제 완전 엿먹는 거죠. 이게 변수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얘기냐면 한미하고 삼성하고 과거에도 소송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거는 진짜 완전히 결별을 위한 소송이었고 결별했고 한미 그때 이겼잖아. 그러니까 너무 호락호락하게 만만하게 보는 거는 조금 누가 더 감정적이었을까? 원래 한미는 약간 감정적인가? 뭐 감정적일 수도 있는데 뭐 그 입장을 안 들어봤으니까 네, 정말 이제 하나세미텍이 우리 거 다 베껴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감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미가 네. 만약에 베꼈다면 뭐 당연히 그렇죠. 우리 회사에서 뭐 특허 침해 받고 기술 탈취돼가지고 회사가 망한 케이스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네, 중소기업 중에서도 엄청 많고.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양쪽이 다 좀 걱정이 되네. 네, 그래서 한국 업체들이 난 하이닉스가 조금 겸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왜냐하면 1등 기업이 됐다고 어깨에 힘주기 전에 주주 환원 더 하고 왜 그래요? 하고 설득하고. 왜냐면 본인이 더 센 사람이잖아. 훨씬 세잖아. 센 사람일수록 저는 부드러웠으면 좋겠는데 그건 나만의 바람인가? 너무 인간적인가? 그건 주식시장에서 통하지 않는 그런
아니 그런 감성적인 분야는 그런가? 네, 그렇죠. 난 통하지 않죠. 센 사람이 조금 더 부드러워야 될 것 같아. 네. 내 감정이에요, 이건. 네, 각도님이 좀 더 부드러워지면 되죠. 너도 안 그러면서 무슨 소리냐? 죄송합니다. 저한테 좀 부드럽게 좀 대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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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가 이제 해외 대형 배터리사와 전지박 공급 계약을 했다라는 이데일리 단독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안 그래도 지금 테슬라가 전날에 이제 10% 가까이 반등을 해서 2차전 지수도 골고루 좀 올랐는데 이런 대형 계약 소식도 이제 하나둘 나오는 것 같아요. 유럽에 거점을 둔 중화권 배터리 업체와 거액의 중장기 공급 계약을 마쳤다고 하고 해당 고객사의 전지박 공급하는 국내 업체는 솔루스 첨단 소재가 유일하다. 네. 지난달에 뭐 ACC라는 유럽 배터리 기업하고도 계약을 했는데 계속 성과를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바이오 쪽이 오늘 폭망했잖아요. 와, 바이오는 진짜 완전 K세론이야 오늘 완벽하게. 네, 세론이 너무 터졌어요. 항상 이제 좋은 임상 데이터 발표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브릿지 바이오 같은 최근에 막 하한가 막 연속으로 막 나와가지고 거기는 사실 임상 실패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좋은 데이터를 발표하고도 막 떨어진 거는 알테오즘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쭉쭉 나오고 있는데요. 보로노이도 지금 폐암 신약 후보물질 전임상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암 연구학회에서 VRN11이라는 제품의 초기 임상 결과를 발표했고 여기에 대해서 유안타증권은 안전성 측면에서 그레이드 2 이상 부작용은 0건으로 매우 고무적인 결과다. 네, 좋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 그레이드 1 부작용은 발견이 되었으나 경미하거나 무증상이라서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수준은 아니었다. VRN11은 매우 우수한 안정성을 보이면서 병용요법 개발 시에도 선택의 폭이 클 것이다. 네, 결국 데이터 다 좋았는데 오늘 12%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뭐 D&D 파마텍 여기는 뭐 워낙 경구용 비만약이 급등하기 좀 심한데 금요일에는 급등하다가 오늘은 또 10% 떨어졌고요. ABL 바이오, 뭐 브릿지 바이오, 뭐 올릭스, 알테오젠 다 전부 다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뭐 코롱 티슈진도 뭐 이거 관절염력 좋다고 발표하고 나서 주가 폭락했어요. 거기도 이제 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 데이터를 소개를 했는데요. 송도에서 이제 개최된 학회에서 참석을 했는데 티슈니 개발하고 있는 세계 최초 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 여기 안정성과 유효성을 입증하는 데이터를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뭐 임상 참여한 환자들 하고 이제 미국의 골관절염 환자의 수술 데이터를 다 비교를 했는데 보통 15% 정도의 환자들이 골관절염 발병 이후에 평균 한 5년 만에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다고 합니다. 네, 병 발병 후에 5년 만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데 이번 임상 3상에 참여한 환자가 수술받은 비중은 7%밖에 안 된다라고 하고 수술받은 환자들도 발병 이후 수술 시까지의 기간이 5.7년으로 좀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치료제가 효과가 좋으니까 발병해도 수술 시기까지 시간도 더 늘려주고 수술을 또 안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효과를 확인했다 이런 데이터를 발표를 했는데 오늘 8%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티슈는 지금 코스닥에서 이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에요. 상위 종목이에요. 엄청나게 올랐어요. 네네네. 그렇죠. 그리고 삼성중공업 요즘 조선주도 오늘 굉장히 좋았어요. 아침에는 굉장히 많이 급등했었는데 뭐 상승폭은 많이 완화돼서 끝났지만 실적은 정말 장난 아니더라고요. 지난주에 뭐 HD 쪽 어닝 서프라이즈 막 통으로 발표했고 이번에 삼성중공업도 또 수주가 또 나왔어요. 컨테이너선을 올해 첫 수주를 했는데 두 척 5,620억에 수주를 했습니다. 28년 1월에 이제 인도할 예정이고 올해 뭐 총 26억 달러 정도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목표에 27% 달성했으니까 지금 4개월 지난 거 치고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오션은 또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했습니다. 1분기 매출은 컨센 부합했는데 2분기가 컨센 1,600억인데 2,600억 가까이 나와서 굉장히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근데 시장은 워낙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지 주가 많이 올랐죠. 금요일에도 급등했잖아요. 네, 또 그래서 이 실적에 환호하지는 않았고요. 이미 좀 선반영되어서 오늘은 좀 침착하지 않았나. 마이너스 0.7%로 하나오션은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건설주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일단 현대산업개발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과 영업이익이 컨센을 소폭 하회했습니다. 근데 이익은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이다, 우상향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자체 사업 비중이 많이 늘면서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로 증가를 했는데 자체 사업은 이제 매출 총 이익률이 32%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이제 관건이 사실 얘의 가장 큰 투자 포인트는 이제 서울원 아이파크였거든요. 네, 2조 9천억이었는데 여기 청약해야 되냐고 이제 쪽집게님한테 저번에 한번 물어봤거든요.
거길 왜 하냐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계약률 97%. 네, 3월 말 기준으로 네. 97% 나왔어요. 네. 네. 쪼치기님 탓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28년도까지 2.7조 원 분양대금이 이제 매출로 인식이 될 예정이고요. 4분기부터 매출 기여가 좀 본격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아, 갑자기 보고 싶네요, 쪼치기님. 네. 6월 우리 마지막 저기 할 때 오라고 했어요. 튕기더라고. 그래서 까불지 말라 그랬어. 오라 그랬어. 저녁 식사하러 같이 하시죠. 응? 같이 라이브 한번 하고 저녁 식사하러 가자고. 네, 네. 네, 그리고 추가로 이제 다른 사업장들도 25년, 26년 계속 착공을 앞두고 있는 데가 있어서 향후 3년 동안은 매출 성장이 좀 업종 내에서 좀 돋보이지 않을까 네. 이런 기대감이 많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GP 마진이 32%면 건설 비용 이게 나올 너무 큰데? 이렇게 되면은 영업이익률은 15% 이상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자체 사업을 많이 하는 기업이 네. 호황 때는 엄청나게 호황 때는 이익이 좋죠. 좋아요. 네, 이거 건설주 실적 맞아? 할 정도로 실적 너무 좋고 네. 반대로 안 좋을 때는 제일 먼저 망하기도 하죠. 그렇죠. 네. 분양이 안 되면 분양이 안 되면 그냥 다 따왔는 거니까. 네. 근데 자체 사업했는데 이렇게 97% 분양 거의 다 됐다? 네. 이거는 완전 대박이죠. 뭐 옛날에 뭐 한 70%만 돼도 본전 된다. 나머지 30%는 다 그렇죠. 마진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예. 네. 그래서 보수적으로도 많이 증권사들이 추정을 했었거든요. 계약률은 70%만 돼도 돼, 80%만 돼도 돼 했는데 이렇게 90% 이상이 나와버릴 네. 줄은 몰랐네요. 서울 어느 동네인데 그래? 그 쪽지게님 사시는 동네 있잖아요. 저기 광진구. 그쪽 위쪽입니다. 그렇군요. 네. 더 윈 것 같아요. 네, 잘 모르겠지만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SKT 쓰시는 분들 천천히 이제 잘 대책을 잘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Msafer라는 이제 사이트에서 먼저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쓰시는 통신사 앱에 들어가서 유심 보호 서비스 신청하시고요. 네. 네, Msafer 들어가서 네, 신규 개통 막으시고요. 네. 공짜예요? 공짜죠. 네. 공짜입니다. 잘 몰라서 제가 그 동네를 안 써서. 예, 네. 공짜입니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대리점 방문해서 대리점 바꾸시면 될 것 같은데. 대리점 방문해서. 요즘에 그 대기 줄도 엄청 길고 해가지고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네. 잘 사건 사고가 좀 없길 바랍니다. 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